뇌와 함께 우리 몸의 중추신경인 척수는 척추의 척수관 안에 위치해 있으며 뇌와 신체, 내장 구조물 사이에 감각과 운동 정보를 전달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수는 목척수, 가슴척수, 허리척수, 엉치척수로 나뉘며 목척수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척수 손상으로 팔과 다리, 몸통의 운동과 감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신체 마비는 물론 방광과 대장, 성기능까지도 저하됩니다. 척수 손상 이후 근골기 어깨의 마비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자율신경 반사 이상, 정맥혈전증, 기립성 저혈압, 욕창, 경직, 방광장애와 요로감염, 이소성 골화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율신경 반사 이상으로 방광과 장의 팽창이나 신체 부위의 통증 등의 자극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므로 원인이 되는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 꽉 조이는 스타킹이나 복대를 헐겁게 하고 다리를 내리고 머리를 올려줘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 자세 변화, 특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는 경우 잘 나타나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위해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올리거나 휠체어를 뒤로 기울여야 합니다. 다리 스타킹은 정맥혈전을 예방하는 데도 사용하게 되는데 정맥혈전증이 의심되면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혈전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지속적인 검사로 확인이 되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경사 침대를 이용해 기립성 저혈압과 욕창을 이겨내고 서는 자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압력 완화를 위한 매트리스나 휠체어 방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20분마다, 침상에서는 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사지마비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경직은 욕창과 이소성 골화증을 유발하는데 관절 운동을 통해 경직과 구축을 완화하고 연관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보조를 통해 실시하며 천천히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환자를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주지 않아야 하며 10분씩 하루에 1, 2회 정도 실시하며 한 동작당 5회 내지 10회를 천천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어깨관절 운동으로 어깨관절은 다른 상지 관절에 비해 손상되기 쉬운 관절이므로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합니다. 어깨관절 올리기는 한 손은 팔꿈치, 한 손은 손목을 잡고 어깨관절이 귀에 가도록 환자의 몸 앞쪽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운동으로 어깨 손상으로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한 환자는 어깨와 팔꿈치를 잡고 움직입니다. 어깨관절 벌리기는 어깨관절 올리기와 같은 방식으로 잡고 팔을 환자의 몸 옆쪽에서 벌려주어 실시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관절 운동입니다. 팔꿈치 관절 구부리고 펴기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동작을 포함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관절 운동입니다. 손목 관절은 음식을 먹거나 이동할 때 하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손목 관절이 들어 올려지는 상태는 손가락 굽힘을 유도하므로 이때 손가락을 과도하게 펴게 되면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이 너무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지 관절 운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고관절 운동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목을 잡고 천천히 몸통 방향으로 밀고 당기는 운동입니다. 다음, 무릎을 가볍게 접고 펴는 무릎 관절 운동이 있으며 발목을 가볍게 돌리거나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운동시켜주는 발목 관절 운동이 있습니다. 합병증과 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절 운동을 시행한다면 기능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몸통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몸통 운동 중 침상에서 구르기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엎드리는 상태로 몸을 뒤집는 운동이고, 일어나기는 침상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는 상태로 전환하는 운동입니다.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조 장비를 사용해 보행 연습을 시행합니다. 남아있는 근육의 약화를 방지하고 기능적인 활동을 위해 근력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지마비 환자에게 근력 운동을 시행할 때 손상된 척수 레벨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로 운동을 시행하며 자신의 몸통을 조절하기 위해 팔꿈치를 펴는 것과 손목을 올리는 운동을 중요하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근력을 키우기 위해 악력기나 고무 찰흙을 사용해 근력 운동을 시행합니다. 하지마비 환자에게도 충분한 상지의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아령이나 모래주머니, 고무밴드를 이용해 어깨와 팔꿈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근력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근력 향상과 피로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작은 7회에서 10회가량 반복하며 30분 미만으로 하루에 1회에서 2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스스로 객담을 제거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호흡 방법과 함께 기구를 사용해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가 자주 들리는 연화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인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객담을 뱉어내는 운동을 먼저 시행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기도보호 방법을 이용하며 음식물을 변형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지의 움직임이 떨어져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보조 도구를 이용해 음식 먹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능력에 맞게 옷 입기 훈련을 실시하는데 균형 연습이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도 환자는 휠체어와 침대로 이동하기와 변기로 이동하기, 바닥 이동 등 물리적 환경적 제약에서의 이동 방법을 숙지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마비 환자의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은 충분히 가능하므로 경사로를 이동하는 기술도 연습하게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훈련이 이루어지면 직업 복귀와 취미 활동을 위한 훈련을 시행합니다. 척수 손상 환자의 재활 치료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많은 인내와 끈기를 요구합니다. 환자의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재활 훈련을 계속해 간다면 환자의 몸은 조금씩 서서히 바뀌어 갈 것입니다. 홀로 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에서 앉는 경우 잘 나타나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위해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올리거나 휠체어를 뒤로 기울여야 합니다. 다리 스타킹은 정맥 혈전을 예방하는 데도 사용하게 되는데 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면 환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혈전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지속적인 검사로 확인이 되면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경사 침대를 이용해 기립성 저혈압과 욕창을 이겨내고 서는 자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압력 완화를 위한 매트리스나 휠체어 방석을 사용하기도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20분마다 침상에서는 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 사지마비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경직은 욕창과 이소성 골화증을 유발하는데 관절 운동을 통해 경직과 구축을 완화하고 연관된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보호자의 보조를 통해 실시하며 천천히 환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환자를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주지 않아야 하며 10분씩 하루에 1, 2회 정도 실시하며 한 동작당 5회 내지 10회를 천천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목을 잡고 천천히 몸통 방향으로 밀고 당기는 운동입니다. 다음, 무릎을 가볍게 접고 펴는 무릎 관절 운동이 있으며 발목을 가볍게 돌리거나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운동시켜주는 발목 관절 운동이 있습니다. 합병증과 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절 운동을 시행한다면 기능적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몸통 운동과 근력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몸통 운동 중 침상에서 구르기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엎드리는 상태로 몸을 뒤집는 운동이고, 일어나기는 침상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는 상태로 전환하는 운동입니다.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조 장비를 사용해 보행 연습을 시행합니다. 남아있는 근육의 약화를 방지하고 기능적인 활동을 위해 근력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지마비 환자에게 근력 운동을 시행할 때 손상된 척수 레벨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로 운동을 시행하며 자신의 몸통을 조절하기 위해 팔꿈치를 펴는 것과 손목을 올리는 운동을 중요하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근력을 키우기 위해 악력기나 고무 찰흙을 사용해 근력 운동을 시행합니다. 하지마비 환자에게도 충분한 상지의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아령이나 모래주머니, 고무밴드를 이용해 어깨와 팔꿈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근력 상태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고 충분한 근력 향상과 피로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동작은 7회에서 10회가량 반복하며 30분 미만으로 하루에 1회에서 2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스스로 객담을 제거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호흡 방법과 함께 기구를 사용해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가 자주 들리는 연화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인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객담을 뱉어내는 운동을 먼저 시행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기도보호 방법을 이용하며 음식물을 변형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지의 움직임이 떨어져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보조 도구를 이용해 첫 번째는 어깨관절 운동으로 어깨관절은 다른 상지 관절에 비해 손상되기 쉬운 관절이므로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합니다. 어깨관절 올리기는 한 손은 팔꿈치, 한 손은 손목을 잡고 어깨관절이 귀에 가도록 환자의 몸 앞쪽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운동으로 어깨 손상으로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한 환자는 어깨와 팔꿈치를 잡고 움직입니다. 어깨관절 벌리기는 어깨관절 올리기와 같은 방식으로 잡고 팔을 환자의 몸 옆쪽에서 벌려주어 실시합니다. 다음은 팔꿈치 관절 운동입니다. 팔꿈치 관절 구부리고 펴기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동작을 포함해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관절 운동입니다. 손목 관절은 음식을 먹거나 이동할 때 하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손목 관절이 들어 올려지는 상태는 손가락 굽힘을 유도하므로 이때 손가락을 과도하게 펴게 되면 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이 너무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지 관절 운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고관절 운동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뇌와 함께 우리 몸의 중추신경인 척수는 척추의 척수관 안에 위치해 있으며 뇌와 신체, 내장 구조물 사이에 감각과 운동 정보를 전달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척수는 목척수, 가슴척수, 허리척수, 엉치척수로 나뉘며 목척수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척수 손상으로 팔과 다리, 몸통의 운동과 감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신체 마비는 물론 방광과 대장, 성기능까지도 저하됩니다.
척수 손상 이후 근골기 어깨의 마비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자율신경 반사 이상, 정맥혈전증, 기립성 저혈압, 욕창, 경직, 방광장애와 요로감염, 이소성 고라증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율신경 반사 이상으로 방광과 장의 팽창이나 신체 부위의 통증 등의 자극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므로 원인이 되는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 꽉 조이는 스타킹이나 복대를 헐겁게 하고 다리를 내리고 머리를 올려줘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 자세 변화, 특히 누워있는 상태